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나고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나의 아저씨, 명대사들이 다시 온라인상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연기대상에선 배우 이재훈 씨, 박성웅 씨 등이 고 이성균 씨에게 상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발언이었을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안함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건데요. 현장 레카형 유튜버들이 빈소에 덮치질 않나, 가세현 뻑가 같은 채널은 여기서 또 논란을 일으키질 않나, 심지어 경찰의 만행까지 드러나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한 상황입니다. 대놓고 기자 몰린 곳으로 이성균 씨를 불렀던 게 경찰이죠. 망신주기 목적으로 공개 출석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이나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또 공개 소환하는 건 이성균 씨 입장에선 망신이나 모욕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도 충분히 협조하고 있었는데 왜 또 공개 소환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비공개 소환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거부한 게 경찰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 이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취재진의 안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지어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실장 진술에 경도됐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이런 와중에 경찰청 내에서 어그로를 끌다가 논란만 키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저런 어그로도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이건 심각하다, 3번이나 공개 소환하는 건 의문이다, 이런 수사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술렁이는 상황이죠. 경찰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잘못 동의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가 논란을 더 키웠고요. 외신에선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은 성과 내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이성균 씨를 협박한 사람들의 말에 경도됐다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이성균 씨의 증언과 협박범들의 증언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유출된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경찰, 검찰, 언론 이대로 냅둬선 안 됩니다. 경찰은 흘리고 언론은 받아쓰고 이러니 이성균 씨는 희생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석 달간 무려 3,000건 가까이나 보도됐다고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심지어 법정에 서기도 전에 저렇게 권력기관과 언론이 한 개인을 난도질하는 상황, 이걸 바로잡아야 되고요. 전호영 역사학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은 2달간 수사하고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고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보도를 할 때 그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보도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런 8글자를 추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실적 올리기 표적 수사, 망신주기 수사, 이런 문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처럼 50대에도 늘씬한 아재되려면 이딴 기사까지 나는 걸 보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켜보냐 이겁니다. 김어준 총수는 김건희 씨는 무사한데 이성균 씨의 명복을 못 빌겠다, 이렇게 주장했죠. 쉽게 말해 김건희 씨는 10년 동안 본인의 심각한 문제들을 막아내고 이성균 씨는 아무것도 없이 10주 만에 죽는구나 싶었다. 김건희 씨는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성균 씨는 10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만든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한다는 비판까지 이어갔고요.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따위 제목으로 보도랍시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라고 볼 수도 없죠. 논란이 거세지자 이후로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뒤에 있는 백드롭이 모든 걸 설명해준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씨랑 삼국지 기싸움이나 하고 있고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최근 이준석 씨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언급했죠. 한동훈 장관 시절 이걸로 언플해서 이걸 또 긁고 조롱하고 나선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인 민경우 씨 두둔하고 나섰고요. 노인 비하뿐만 아니라 일제식민 미화, 게다가 이런 망언까지 엄청난 논란을 키웠음에도 이걸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비대위원인 박은식 씨는 과거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뭐라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게다가 국힘당 홍석준 씨는 같은 당 김예지 의원에게 정치인이라기보단 장애인 대표다, 같은 당 사람한테도 저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힘 내부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또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또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일종의 비상상태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장관 이임식 때 하신 말씀이시라고 해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 상황이겠습니까? 그 소망 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뭐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 전 재산 다 날리고 어쩌면 빚지어서 조달한 정말 그 소중한 전세자금 다 잃게 돼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상황일지도 혹시 모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해주고 일부나마 또 후에 이제 구상하는 그 방식들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께 또 희망도 드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